수년지 쌓인 기록에서 찾아낸 보물 역사 속 어느 라디오 역사박물관 역사 속 오늘 시간입니다. 6월 5일 되고 있고요. 1947년 6월 5일이라는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오늘로부터 수십 년 전 명문대학교 졸업식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인물은 하버드 대학생도 또 하버드 총장도 아닌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샬이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단순한 졸업 축사가 아니었고 전쟁으로 무너진 지구 반대편 대륙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봉투 계획서였습니다. 바로 냉전의 서막이자 현대 유럽의 기초를 닦은 마셜 플랜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 6월 5일 오늘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통큰 기부 혹은 가장 치밀했던 계산법이라고 불리우는 마셜 플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947년 서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봄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럽의 풍경은 한마디로 디스토피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낭만의 도시 파리도 또 신사의 나라 런던도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공장은 불탔고 철도는 끊겼고 들판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그 지도가 잠깐 사라지는 순간들도 있었고 말이죠. 억만장자든 평범한 시민이든 매일 배급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전해 1946년의 겨울의 시간은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석탄이 없어서 사람들이 얼어 죽어나가는 지옥 그 자체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다 건너에서 지켜보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 특수로 전 세계 돈을 쓸어 담고 있었던 초강대국 미국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막 우리 돈 많다 막 신난다 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역시 돈을 벌기는 벌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게 미국에서 아무리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낸다고 한들 세계 최대 소비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 망해버리면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럽이 힘든 건 곧 미국에서도 언제의 시점 안에 함께 힘들어지는 시간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감지하고 있었고 유럽의 파산이 곧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배고픔 플러스 이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유럽의 시민들 사이에서 자본주의고 나발이고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눠 먹자는 그 공산주의 그게 차라리 낫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분위기가 또 그랬었죠. 그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총선에서 공산당이 제1당을 노릴 만큼 세력을 키우고 있었을 때였고 미국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서진을 막아야 되겠다. 유럽이 공산주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전략가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마침내 1947년 6월 5일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입니다. 단상에 오른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축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수사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나 이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아와 빈곤, 절망과 혼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 명칭인 유럽 부흥 계획, 일명 마셜 플랜의 선언의 시간이 오늘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원조 금액은 무려 130억 달러. 요즘 시대에 130억 달러라고 해도 참 큰 돈인데 당시에 1940년대 후반의 가치로 따지면 거의 지금의 달러 가치로는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당시 미국의 한 해 예산의 상당 부분을 통째로 떼어다가 유럽에 퍼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셜 장관이 이 연설을 하기 전에 영국이든 프랑스든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언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의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어네스트 베빈의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로 이 연설을 듣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던져진 생명줄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럽 각국에서 즉시 환호성을 지르면서 미국이 전해주고 있는 이 차려놓은 밥상으로 나도 막 이렇게 원조를 요청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에게까지 돈 필요하면 신청해라고 문을 열어두었을까요? 진짜로 그들에게 돈을 줬을까요? 여기에서 천재적인 외교 대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에 미국 속내가 복잡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미국이 내걸었던 원조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유럽 전체가 하나의 공동 계획을 짜서 경제를 개방하고 협력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인 자유시장 그리고 경제적인 투명성을 요구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세금으로 남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장부만큼은 투명하게 봐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소련의 입장에서는 비밀주의 또 통제 경제를 고수하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 합리적인 조건이 거대한 딜레마였습니다. 소련도 유럽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는 한데 미국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자니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경제 장부를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는 결국은 투명성을 보여줘야겠는데 공사는 독재 체제 하면서 사실 독재 체제가 제일 좀 좋은 부분은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가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까발려져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될 일이잖아요. 소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절을 하자니 당장 동유럽 위성국가들 불만 터져나올 게 뻔하고 또 이걸 받아들이자니 투명하게 경제 장부를 또 보여는 줘야 되겠고 딜레마가 됐습니다. 결국 스탈린이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열린 마셜 플랜 준비 회담장에서 소련 대표단 보냈다가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때 뭐 유럽들 다 나도 막 원조 받겠다고 다들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폴란드 또 체코 이런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미국 원조 받지 말라 이러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했고 실제로 참여를 사실 원했던 체코 같은 경우도 소련이 눈 한번 찌릿하니까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지원을 철회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모두에게 기회를 줬고 그 조건이 투명성이다. 또 자본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그걸 외치다 보니까 동유럽이나 아니면 소련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겠죠. 결국은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셜 플랜은 전 세계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은 파괴된 체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소련은 이념 때문에 그 손길 거부하고 동유럽을 장막 뒤로 숨겼다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47년 6월 5일 바로 오늘 시작된 마셜 플랜은 서유럽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울타리 안으로 완벽하게 결속시키면서 냉전의 책임을 소련에게 지우게 되는 완벽한 외교적인 판정승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긴 했어요, 미국이. 하지만 미시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 할지라도 잠깐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살 떼내는 것 같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 마셜 플랜으로 사실 유럽도 원조를 받고 났으니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었던 회생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식량, 연료, 기계, 원자재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유럽에 실어 날라주고 또 유럽에서 또 영국의 공장에는 미국산 최신 기계가 들어오고 또 프랑스 농가에서는 미국산 트랙터가 굴러다니면서 또 소독의 무너진 광산 안에서는 미국산 석탄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안겨주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이 가동된 1948년부터 1951년 사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서유럽 국가들의 국민 총생산이 전쟁 전의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평균 30% 이상의 급성장을 하게 됐고 전쟁에 핥히고 갔었던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유럽의 기적으로 다시 회생하게 된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지고 또 삶이 안정이 되자 공산화의 위험이라는 것도 눈 녹듯이 사라진 시간이 바로 마셜 플랜의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효율적인 원조 분배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EU, 유럽연합의 씨앗이 되기도 했고요. 미국도 따지고 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장사였던 생각이었지만 유럽이 이렇게 살아나자 미국의 물건을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또 미국 경제도 전무후무한 호황기를 누리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시간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공짜로 돈 퍼준 것 같았고 하지만 결국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외교, 경제적인 신의 한 수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대한 경제적인 위기나 재난이 닥칠 때마다 뉴스에서 이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2의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내지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마셜 플랜급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79년 전 오늘 하버드 대학에서의 작은 연단에서 시작된 제안, 단순한 원조 계획을 넘어서서 오늘날 현대 세계의 질서를 형성했었던 거대한 이정표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마셜 플랜이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돈을 통해서 평화를 산다는 이 지독하게 현실적이면서도 위대했던 계획, 6월 5일 오늘 마셜 플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역사 속 오늘 시간이었습니다.